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탈출 넘버 1. 요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오늘도 이제 출근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페피들은 커피요? 페피요. 패션 페피요. 피플 진짜. 저 같은 페피들은 네. 이렇게 추울 때 가장 고민이거든요. 왜요? 네. 너무 추워지니까 멋을 부리자니 옷은 얇아지고. 겨울 멋쟁이 얼어줍니다 그러잖아요. 네. 얼어 죽기 싫더라고요. 네. 페피라서 고민이 아니라 네네. 저 같은 등치들은 약간 오늘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한 번 껴입을수록 내 몸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옷인데. 그거 네. 언니 체형 아니었었어요? 패딩이었어. 어떡한데. 야, 네. 여기 추위를 많이 타셔가지고. 아무래도 매일 아침 옷 입는 게 고민이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네. 오늘 여러분의 출근길을 몰래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러구나. 저는 또 저희가 인기가 많아서 파파라치가. 저도 이제 나도 올라왔구나. 이제 찍는구나.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잡히셨을지 걱정이네요. 궁금하네요. MC들 출근길 패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멋쟁이야 역시. 역시 야 다르다 달라. 멋진 아닌가요? 진짜. 잠깐 목에 체인이에요, 뭐예요? 저는 그 추위를 되게 잘 타는데 예. 목을 굉장히 좀 감싸는 걸 좋아해요. 되게 이거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성세남이네요, 성세남. 이 빨간 바지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상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거랑 맞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레드카페. 아니 웬만하면 도전하기 어렵다는 빨간 바지 증명해 보세요. 그냥 저는 색이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약간 좀 나이를 먹으면서. 네. 저는 색이 없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저는 무조건 검은색이에요 요즘. 그렇죠. 그림자인가 사람인가 싶게. 다음 분은 어떤 패션일지 볼까요? 꽃가진 줄 알았어요. 아이들 꽃가진 줄 알았어요. 아니, 지민 씨 발이 하나예요. 이렇게 걸어다녀.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렇게? 안짱 걸은 거로. 아니, 저는 이렇게 모아서 모델이네, 모아서. 아, 나왔어요. 와. 이건 범죄자. 저요. 이거는 한 접니다. 과거 그 수능 시험 볼 때. 추우니까 추울 때 저렇게 입고 가라고.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릴 필요가 있었을까? 겨울에는 따뜻한 게 최고예요. 먹불에다가 진짜 얼어 죽어요.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저러고 다니면 사고가 좀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뭐 몸 움직이는 거 불편하고. 분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은 근데 옷이 저 정도 두꺼우면 넘어져도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그러네요. 하네요. 그건 그러네. 다음 분 한번 볼까요? 뉴욕인 줄 알았어요. 진짜. 뉴욕 근데 뭐 도시락을 많이 싸셨나 봐요. 뭘 이렇게 잔뜩. 저희 그 끝나고 먹을 간식을 제가 어머, 너무 피피다. 오늘 패션 정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딩인가 봐요. 예쁜데요. 사진 잘 나왔네. 잘 나왔다. 저 개인적으로 이마가 되게 예쁘게 나오셨어요. 정말. 여기서 돋보인 게 이마밖에 없어요. 바지가 좀 너무 통바지 아니에요, 근데? 아니,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긴 해요. 저 와이드 팬츠가 멋은 다 살리면서 안에 다 껴입을 수 있는 패션인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역시. 그냥 뭐. 패딩 조끼. 예. 보인다. 저기 배에 있는 게 복근인가요? 아니면 패딩인가요? 야, 자기 잡혔네. 저는 그냥 이런 것도 안 해요. 왼손에 돌 든 거예요, 뭐예요? 반바지? 어떤 패션이가 반전. 제가 진짜 저는 긴 바지를 너무 싫어해요. 허벅지나 이런 데가 많이 끼고 이러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반면에 이제 위를 좀 되게 따뜻하게 입으면 네. 약간 또 오묘한 그런 그 온도 차이에 또 그런 맛이 있어요. 다들 네. 나만의 방한 비법이 있으시네요. 네네. 네, 옷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걸 보니까 오늘은 옷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겨울 옷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날씨가 추워진 만큼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는 옷차림. 과연 어떻게 입어야 더 따뜻할까요? 겨울 의류의 보온성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발열 네이 대 일반 네이. 입는 것만으로도 열을 낸다고 알려진 발열 네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데요. 과연 일반 네이보다 더 따뜻할까요?
보온성을 측정하기에 앞서 두 제품의 사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발열레이 39,800원, 일반 레이 9,900원으로 발열레이가 약 4배가량 더 비싼데요. 네 배 더 따뜻해야 안 억울한데. 그렇죠. 두께를 비교해보니 일반 레이가 발열 레이에 비해 약 1.2배 더 두껍습니다. 무게는 어떨까요? 발열 레이 280g, 일반 레이 330g으로 일반 레이가 더 무거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발열 레이와 일반 레이의 보온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과 비슷한 체온인 35도를 유지하는 특수 보온 마네킹으로 보온성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야, 아주 좀 특이한. 측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특수 마네킹에 각각의 네일을 입힌 후 2시간 동안 전력량을 측정합니다. 이때 들어간 전력량을 의류의 보온성을 나타내는 단위인 클로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0클로를 기준으로 숫자가 클수록 보온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좀 완전 열려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발열 레이와 일반 레이 중 어떤 레이가 더 따뜻할까요? 밀착이 되지 않아서. 일반 레이보다 1.5배 더 따뜻하다고 광고하는 발열 레이. 발열 레이보다 더 두꺼운 일반 레이. 시간에 따라 발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그려지는데요. 측정 결과 일반 레이는 0.274클로. 과연 발열 레이는 일반 레이보다 더 높은 보온성을 나타낼까요? 많죠. 가볍고 간편하고. 결과는 활동성도 좋고. 0.216클로. 일반 레이가 발열 레이에 비해 약 1.2배 정도 더 보온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측정 결과 일반 레이가 발열 레이보다 보온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보온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공기층인데요. 천연 섬유인 연의 경우 소재의 특성상 합성 섬유보다 그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보온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라운드. 보온성과 동시에 추운 겨울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각선미까지 지켜주는 이것. 안에 기모가 들어서 춥지 않고 좋아요. 두께감도 훨씬 있고 물도 잘 안 나가고 이거 신고 신발 신으면 발에 땀날 만큼 더울 때도 있어요. 기모 레깅스는 치마를 즐겨 입는 여성들의 겨울 필수 아이템인데요. 맞아요. 남자들 많이 입어요. 섬유를 긁거나 뽑아 보풀을 일게 보온력을 높인 기모 레깅스의 보온성은 어느 정도일지 이게 군인들 일반 스타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겉모습부터 살펴볼까요? 일반 스타킹과 기모 레깅스,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두께를 재보니 스타킹은 0.8mm, 기모 레깅스는 2.41mm. 기모 레깅스가 일반 스타킹에 비해 3배 정도 더 두꺼웠습니다. 이거도 차이 나잖아요. 일반 스타킹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겹 신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반 스타킹은 3개 입은 것처럼 따뜻해요. 그렇다면 기모 레깅스가 일반 스타킹을 3개 입은 것만큼 따뜻할지 궁금해졌는데요. 궁금하네요. 일반 스타킹 대 기모 레깅스, 보온성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일반 스타킹은 0.077클로, 과연 기모 레깅스는 2.1 이상 나와줘야 돼요. 0.239클로. 일반 스타킹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보온성을 나타내는데요. 뛰어난 보온성을 가진 기모 레깅스, 그렇다면 혹시 바지보다 더 따뜻할까요? 궁금해요. 두 오일류의 무게를 살펴보니 기모 레깅스 130g, 바지 375g으로 바지가 3배 정도 더 무거웠는데 과연 무게가 보온성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바지 대 기모 레깅스, 보온성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들. 무게가 많다는 거 앞서 원단이 많이 측정했던 기모 들어갔다는 레깅스는 그렇죠. 0.239클로였는데요. 과연 바지의 보온성은 기모 레깅스보다 따뜻할까요? 결과는 0.206클로로 기모 레깅스 승! 밀착이 되니까.
옷과 옷 사이에는 공기층이 존재합니다. 이 공기층이 옷의 보온성을 결정하는데요. 기모 레깅스가 바지에 비해 더 많은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어 보온성이 더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겨울 의류 보온 비교 세 번째 라운드. 이번엔 겨울철 필수품 다운 점퍼의 세탁 방법에 따른 보온성인데요. 폴리에스터 소재의 오리털 점퍼 4개를 준비. 다운 점퍼의 권장 사항인 손빨래와 간편한 세탁법인 세탁기 사용. 그리고 고가의 옷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드라이 클리닝을 했을 때 각각의 보온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류에 표기된 방법대로 손빨래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힘들겠다. 근데 사실 30-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고 묻지도 않아요. 중성 세제를 넣은 후 손으로 점퍼를 주물러 세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음 강도를 약하게 해서 점퍼에 물기를 짜고 그늘진 곳에서 넓게 펴서 말립니다. 저게 불편하더라고요. 점퍼가 90% 정도 말랐을 때 손으로 두들겨 뭉쳐있는 오리털을 펴줍니다. 일이 아니네요. 자, 다운 점퍼 손빨래 완료. 이번엔 세탁기로 빨래를 해보겠습니다. 세탁기에 점퍼를 넣은 후 일반 의류용 세제를 넣고 일반 세제. 일반 코스로 세탁을 했습니다. 헹굼에 이어 탈수까지 마친 점퍼. 손이 망가질 것 같기도 하고. 그늘에 펴서 말린 후 역시 오리털이 뭉치지 않도록 잘 펴줍니다. 깨끗하게 해보여요. 그 사이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점퍼까지 세탁 완료. 드라이클리닝 갔다 오면서 자, 세탁 방법에 따라 보온성에 차이가 있을까요? 측정에 앞서 먼저 보온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새 점퍼와 손빨래를 한 점퍼를 같은 힘으로 눌러봤습니다. 9% 오르는지. 올라오긴 하네요. 두 점퍼의 차이 보이십니까? 오, 비슷해요. 이번엔 세탁기에 돌린 점퍼의 보온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약간 느낌이 눈에 띄게 차이가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마친 점퍼의 보온력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새 점퍼에 비해 보온력이 떨어지는 모습. 이번엔 무게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먼저 새 점퍼는 1210g, 손빨래한 점퍼는 1190g으로 20g이 감소. 세탁기로 빨았을 때는 1175g으로 35g 감소. 드라이 클리닝을 했을 때는 1180g으로 30g이 감소했는데요. 어디갔니? 뭐가 어디 간 거죠? 그럼 과연 무게가 줄어든 만큼 보온성에도 차이를 보일까요? 공기가 차에 이제 각 점퍼의 보온성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 점퍼의 보온성은 1.157kg. 세 가지 세탁법으로 세탁한 점퍼의 보온성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빨래를 한 점퍼는 1.135kg로 새 점퍼에 비해 보온성이 약 2% 감소. 세탁기를 사용한 점퍼는 1.062kg로 새 점퍼에 비해 약 9%의 보온성이 감소했는데요. 마지막 드라이 클리닝 점퍼의 보온 측정 결과는 1.122kg로 새 점퍼에 비해 보온성이 약 4% 감소했습니다. 세 가지 세탁 방법의 보온력 실험 결과 손빨래한 점퍼 승. 손 세탁에 비해 세탁기를 사용하거나 드라이 클리닝으로 세탁했을 때 보온성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오리털의 유지라고 불리는 천연 기름기가 줄어들어 활동 시 오리털끼리 부딪혀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
야. 역시 기모 레깅스. 네, 바지를 이겼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다리 굵기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얇은 스타킹을 선택했는데 예. 기모를 좀 챙겨 입어야 될 것 기모가 같아요. 이제 사실 밖에서 볼 때도 이게 기모다라고 알면 기모를 입어서 다리가 저렇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안 티가 안 나거든요. 그죠? 제 다리를 우연히 보시면요. 기모구나 생각해 주세요. 반려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을 받고 위기 탈출 넘버원이 찾아간 곳은 춘천. 강원도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사이즈가 좀 있네요, 반려견이. 검정색 의예군요. 11개월 된 프렌치 불독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이름도. 앙증맞은 몸매에 커다란 눈이 매력적인 사랑이. 아 귀여워. 인형 같다. 아니 이렇게 얌전한 애가 어떤 말썽을 부린다는 건가요? 저는 이 얼굴에 속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랑 이 테이블이랑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제가 해온 혼수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더라고요. 어머예요? 그러고 보니 어떡해.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소파와 가구들. 어머. 좀 심하다. 아하, 이게 다 사랑이가 한 짓이라고요? 아니 손잡이. 아니 또 지금 가구를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물어 뜯으라고 지금. 딴 거를 갖다 놓으면 그걸 물어뜯을까봐. 네, 그리고 이걸 버리면은 또 딴 멀쩡한 걸 또 망가뜨릴까봐. 아내분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제 옷 같은 것도 일단 손에 닿는 거는 다 꺼내놓고 단추는 다 뜯어놨어요. 자꾸 같은 것도 지금 다 없어가지고 아이고야. 다 다시 해야 돼요, 옷을. 아이고, 저 인상도 좋아 보이시네. 오다란 씨 닮았어요. 가구뿐만 아니라 옷에 있는 단추며 지퍼를 죄다 물어 뜯어서 멀쩡한 옷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어머 어떻게 창피해. 저러고 나갔으면 어떡해. 창피해. 부재. 진짜 없네요. 빈티지. 근데 저렇게 사람만 있으면 안 그러는데 나가기만 하면.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모습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외롭다고 단추 먹는 사람. 단추를 외롭다고. 얌전히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공로를 하나 부부가 외출을 하고 드디어 집에 혼자 남게 된 사랑이. 뭔가 약간 기다려요. 확인을 한 거죠. 나갔나 안 나갔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자, 한번 시작해볼까? 사랑이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카메라. 제작진이 설치해놓은 움직이는 카메라. 안 돼. 오 음식 눈빛이 달라졌어요. 좀. 사랑아, 그건 물어뜯으면 안 돼요. 카메라 욕심. 진짜 눈빛이 달라졌죠. 그러다가 현관으로 가더니 슬리퍼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이. 아니 흔히들 뭐 강아지가 저 정도는 하죠. 신발 정도. 네네네. 그래요. 근데 쇼파 같죠. 자기 집에 갔다 오는 거. 옷좀 다 저렇게. 아이고. 그리고 이어서 두루마리 휴지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좋아하죠. 나는 안 와, 근데 저런 거 많이 봤어요, 강아지들. 휴지 정도야. 휴지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집에서 나가자마자 좀 하면 좋을 텐데. 나가자마자 한 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 보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한참을 휴지를 물어뜯으며 씨름을 하던 사랑이. 어허, 종이에는 금방 실증을 느꼈는지 바로 아빠의 모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호, 모자 꼭지를 뜯어 껌처럼 씹어서 뱉는 사랑이. 화가 나. 여기만 해도. 이번에는 옷이 가득한 드레스룸으로 입장. 아이 큰일 났다. 오빠를 가져갔어야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지. 제주에는 또 방문이 열. 일단 아래 칸에 있는 물건들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단추가 달려있는 새 옷을 발견한 걸까요? 물어뜯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놓을 줄 모릅니다. 안 돼, 저거 안 돼. 저건 안 돼. 저희 기다렸다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뭐 바로 시작되는 거 보니까 무슨 영화 같다. 빨리 나가라, 나 빨리 놀게 뭐 이렇게. 두 분 다 너무 착하다. 사랑이의 모습을 지켜본 뒤 다시 집으로 들어온 부부. 뭐야 이게? 이리 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뭐야 또? 비싼 거거나 아끼는 거면 진짜 건지기도 어려울 때. 또 금방 되긴 그죠? 네네. 연기 들어갔어, 연기 들어갔어. 자기가 안 하는 거. 이건 귀여워해 주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저 누웠어요. 칭찬한다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 아닐까? 나 다 망가졌는데. 얼굴을 보면 저렇게 귀여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뻐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랑이는 왜 이렇게 집안 물건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안 웃으시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으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찾아갔습니다. 장난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태어난 지 1년 된 너무 진돗개 큰거 아니에요, 300입니다. 야, 좀 큰데? 잘생긴 얼굴과 날렵한 몸, 진돗개다운 늠름함까지 갖춘 완벽남. 아니 발만 뻗으면 다 닿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큰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것 같은 집안. 이게 다 300일씩 된다. 매트리스를 아예. 우와. 오전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또 그 잠깐 사이에 찍고 이렇게 있어요, 해놓은 저 거예요. 옆에서 좀. 주로 그 휴지통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끄집어내 놓고 자기 입에 닿는 것들 이렇게 좀 다 잘근잘근 씹어요. 보면 이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다 씹어 아니 근데 계속 놓고. 키우는 게 너무 사실 이거 보면 되게 좀 작은 부분이고 이게 보면 뒤쪽은 더 심해요? 어머. 올려놨나요? 이제 한쪽이 심해가지고 너무? 저 가만히 있는 거 저거 그 와중에 거. 아니 저 이쪽 같은 버리잔말이죠. 경우도 이렇게 재밌어한다. 아니 힘들어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집에 사람 초대하기도 좀 그냥 아예 민망하고 강아지 저도 좀 깔끔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서 뭐 데이트는 불가하네요. 못해요. 300 이면. 혼자만의 삶 그런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양보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매트리스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원래는 그 침대 커버를 씌워놨는데 침대 커버는 한 4번 정도 다들 바꿨고 좀 성격이 좋아 이번에 보이세요. 아예 정말 뭐 침대 커버도 이렇게 돼가지고 버린 상태고 그다음에 또 침대 커버를 뜯고 잠깐 그 침대 커버를 제 인터넷으로 배송해서 쓰는데 침대 커버가 오는 시간 그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매트리스를 뜯더라고요. 이불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건 기본. 방충망을 뜯어내고 옷에 구멍을 내놓는가 하면 침대는 이미 망가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침대 저거 굉장히 가장 큰 문제는 물기가 있는 화장실에 비대 전선까지 물어뜯어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건데 위험해. 저기 물도 있잖아요. 감전 사고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날카로운 부분 아직도 혹시 뜯고 삼키지 있어요. 그냥 않을까 300이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유가 걱정도 좀 없는 것 있고요. 같은데. 그냥 화도 나는데 동시에 이제 허탈감과 그래 얘가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이 좀 또 가엾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같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자 있는 300이의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봐요. 자꾸 옆에서 계속 아직 또 집이 좁아서 평소처럼 출근 인사를 하는 아빠. 좋아요. 자, 그럼 혼자 남은 300이는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요. 뭐, 네. 정말 나가자마자네요. 정말 답답하다. 한번 장난감을 좀 만져주죠, 예의상. 잠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가 장난감이 싶더니 본인한테 좀 성에 안 차는 성에 안 장난감이에요. 저는 좀 작은 강아지인데. 300이 정도면 샌드. 전선을 고정시켜 놓은 테이프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뭘 뜯는 거야? 아, 저거 전선을. 아니 저러다가 300이가 감전되고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저게 이제 누전돼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네. 발이.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아 불편해. 지금 계속 거슬려 저게. 아 불편해. 짜증났어 살짝. 발을, 어떻게 반대발을. 팔에 붙은 테이프와 손뭉치가 신경 쓰이는지 밟으라고. 떼내보려 하다가 밟아야지. 밟으라. 아직까지 마음에 쏙 드는 장난감을 발견하지 못했나 본데요. 그런데 이때 근데 저러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었어요? 일부러 주인이 좀 위에 놨는데 소용이 없네요. 아, 저 쓰레기통만 안 뒤지면 좋겠는데 다 나오네 뭘 쓰레기통에서. 넣어놨길래. 어느새 쓰레기통의 매력에 흠뻑 빠진 300이 쓰레기통에 머리를 집어넣은 채 뺄 줄을 모릅니다.
왜 재밌을까요? 쓰레기통. 제가 봤을 때 사이즈도 재밌어요. 머리랑 또 잘 맞는데. 뭔가 좀 뚝 들어가네요, 머리가. 또 안 빠지면 큰일인데 머리가 안 빠지면. 급기야 쓰레기 봉지를 통째로 끄집어내고 마는데요. 통에 안 차는 거야. 쓰레기통에 간 데는 이유가 다 있는데 저거 다 꺼내면 안 되는데. 약간 좀 냄새가 방사능 냄새가 좀 있나 봐요. 한참을 쓰레기 더미 위에서 놀다가 다시 침대로 올라가는 삼백이. 거의 그대로 올라가네요. 방 봐봐. 이불? 아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럴 게 없어. 지금 저 모습은 너무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쓰레기와 이불이 바닥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위로 이불을 끌어내립니다. 제가 이래서 그 시트 커버랑 침대를 그 시트를 이쁜 거 못 깔아놓고 할머니 이불 이렇게 깔아놓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게 없는데. 이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리네요. 이제 뭐 어떻게 하실지 선배님. 너무 궁금해요. 뭐야 이게 집에 다. 모른 척하죠 또. 잘못한 건 알아? 흔들고. 애교부리네. 애교를 더 받아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또 넘어가요, 주인이. 걔는 진짜 애교가 있어. 오줌 그 와중에 일로와 이게 뭐야 이게. 오줌 싸지 마. 뭐야 이게. 무슨 싸. 무서워서 공간 거짓말 질렀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삼백이의 이런 행동은 고쳐질 수 있는 걸까요? 강아지한테 너무 작죠. 그리고 사랑이와 삼백이를 능가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인천. 인천 갑니다. 안녕하세요. 끝판왕인가 봐요. 표정이 이미 많이 이제 지고 4개월밖에 안 된 아르헨티나 더우드 토토. 아, 이름입니다. 이름에도 여자아이입니다. 함께 사는 두 언니들보다 가장 어린 막내지만 몸집은 제일 큰 토토. 개구쟁이 같은 표정, 눈빛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집에 가족들이 없을 때 토토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는 아, 마루에 은강이. 야, 양이 상당할 텐데요. 저 강아지 사이즈로 봐서. 또 저게 정중앙에 부엌에 보란 듯이. 해변하셨네. 근데 보이는 데 아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피해가지고. 뭐야? 장이 되게 튼튼한가 봐요. 아, 언니들이 어려웠어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포즈가 너무 웃겨. 네? 꼬리가 너무 해? 순식간에 연속 3번이나 주방 바닥에 큰 볼일을 본 토토. 일부러 여러 곳에다가 아니 일부러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개운치 않을 때. 아니, 냄새를 맡는 게 먼저 봐. 시원한 거죠. 몸이 가벼워지고 갑자기. 원래 캐버하면 좀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시작은 다 휴지네요.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려는 걸까요? 휴지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딱 치워주면 좋은데. 아, 거실은 이미 뭐 아수라장. 외면에 언니가 눈 깔았어, 언니가. 뭘 봐 그랬어요. 뭘 봐. 근데 언니들이 어떻게 식탁 위에 있던 또 다른 휴지를 발견하고 역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저러지? 이런 눈빛으로. 얌전히 있는. 아이고, 저거 안돼 거기. 날 없었어. 왜 나와? 화장실 간다. 아, 현관. 이번에는 뭐라는 걸까요? 신발을 물어오더니 침대 위로 직행. 아이고,
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강아지가 이거는 뭐 하나 봐요. 또 다른 신발을 물어서 다시 침대로. 지금 응가 섞였죠.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네. 그리고 또 다른 신발을 물어오는데요. 몇 개째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 아파트였으면 진짜 층간소음 걱정해봐. 왜? 토토야, 자는 거야? 자니? 약간 냄새 잠깐 쇼크가 취해가지고. 충격적이었나 너무 과격하게 논 탓인지 급격히 피로해진 모습. 아니 마치 토토는 어떻게 하면 주인이 화낼까를 궁리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알고도 넓게 보니까. 급기야 엄마가 소중하게 담아놓은 신발까지 가져와 주머니에서 꺼내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안돼 제발. 잘근잘근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가족들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은 토토. 저걸 보시고 들어오신 게 아닐까요? 밖에서 도저히 안 보다가. 된다. 아니 사이즈가 약간 사냥개 사이즈. 집에서 키우기에는 여기 얌전히 앉아 있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야, 들어와서 얌전해진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 보고 인기척. 반가워서 꼬리는 또 흔들고. 정말 눈치 없네요. 4개월이면 애기 아니에요? 그쵸, 완전 애기죠. 엄마가 저기 걸레 빨아놓은 거 있어. 화장실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현관 입구부터 점점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익숙하세요. 가족들이 익숙하게 집안을 청소하는 동안 토토는 눈을 감고 자는 척 시치미를 깨는 모습. 피곤하니까 자야죠. 결국 벌을 받는 토토. 뒤늦게 벌 주면 왜 벌 주는지 모를 거예요. 아니 푹좀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갑자기. 개운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니 토토가 매일 이렇게 말썽을 부리나요? 일 끝나고 오면은 집안이 초토화가 돼 있어요. 목줄을 안 해놓으면은 아예 그냥 집안 전체를 휘젓고 댕기니까 아예 그냥 여기만 해놔라고 할 겁니다. 제가 퇴근해가지고 치워놓고서는 이제 씻으러 들어가잖아요. 씻고 나면 또 다시 원상복구돼 있어요. 사랑이나 삼백이와는 달리 토토는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찰해봤습니다. 어머님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약간은 관계 차이 났어요. 야, 또 그새 그냥. 왜 또 신갔다가. 너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거 가지고. 엄마한테 크게 혼이 나서 시무룩한 토토. 그러다 다시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행동 개시. 이번엔 언니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모르는 척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힘이 넘쳐나요. 토토야, 그러면 또 혼날 텐데. 토토는 혹시 야생동물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 그러면서 진짜. 엄마 데리고 간다. 이런 토토의 등살에 언니들은 엄마 방으로 피신하는데요. 피신한 게 일르러 가는 거예요. 엄마, 쟤 좀 봐. 표정 봐요. 안 그런 척. 찬성. 아니요 옆에 어머. 애들이 안 놀아줘.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언니들이 일렀어. 얼굴도 떨어져 올라가고. 아니, 말하면서 그래? 오늘도 토토 때문에 엄마의 한숨이 늘어난 갑니다. 너무 어리다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가구를 망가뜨리고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 매일같이 말썽을 부리는 반려견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세지. 과연 평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막혀요, 진짜. 아, 이거 위기예요, 위기. 진짜 저는 뭐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고쳐진다고 생각하세요, 황 기자님? 네, 저는 지금 저 친구들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발산을 못 해준다거나 아니면 외로워서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주인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험상 제가 11년 동안 키우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 강아지가 네. 있는데요. 그래요? 들어올 때부터 네. 대소변을 못 가렸어요. 그거 가르쳐야지. 돌아가실 때까지 11년을 제가 수발을 들었어요. 예. 저는 못 고친 경험이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이제 패키니즈 강아지를 키웠을 때 예.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벽지가 어떻게 저는 곰의 습격을 당한 줄 알았어요. 서울 한복판에 곰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곰이. 집에. 저는 그 11년을 키웠던 그 강아지가 네. 정말 제가 아끼는 스카프. 정말 용돈 몇 달 모아서 산 거를 뭔지 알 것 집에 같아, 문을 왠지. 띠리링 여는 순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내가. 내려놔. 종말할 때 내려놔. 종말할 때 내려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입을 여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 끝을 딱 잡았어요. 나왔어. 그 순간 하면서 얼이 확 나가는데 와, 진짜. 그때는 눈이 뒤집히면서 잡는 순간 같이 놀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 혼내는 거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해야지 나를 이렇게, 봐주는구나. 그렇지, 나를 터치하는구나. 막말로 이렇게 제가 머리랑 쥐어 박으면 그리고 좋아요. 삼백이가 아까 주인이 너하고 터치했을 때 오줌 쌌잖아요. 네. 그거 너무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제가 키웠던 그 강아지가 오랜만에 만나면 터치만 해도 오줌을 싸요. 너무 좋아서 손길이 닿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외로운가 봐요. 외로워서 그래. 매일같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랑이와 삼백이 그리고 토토.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애견 훈련소 이웅종 대표를 모셨습니다. 먼저 춘천 사랑이네 집을 찾았는데요. 지금 사랑이는 이 물고 당기는 것이 지금 이대로 두시게 되면 더 심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더 심해져? 이것이 놀이가 하나의 습관화가 된 거거든요.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아예 안 그러니까 너무 순해가지고 뭐 뜯는 장면을 보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혼을 내거나 이럴 텐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러질 않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걔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은 다른 장난감, 다른 동족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견주님 계실 때는 견주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장난감 놀이를 할 때 물어. 그렇죠. 흔들잖아요. 흔들면 걔는 막 터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에 물어뜯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물고 당기고 물고 당기고 그래서 이 터는 버릇을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놔 했을 때 걔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 놀이는 주인과 함께 정해진 장난감을 가지고 물고 노는 놀이를 정확하게 시키는 혼자 있을 땐 안 하고 주인과 노는 거라는 첫째, 거. 물고 당기는 놀이는 주인과 함께 있을 때만, 또 정해진 장난감을 가지고만 하는 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노라는 명령에 복종했을 때 간식을 주어 사물에 대한 집착을 없애줍니다. 자, 과연 사랑이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삼백이네 집에도 전문가가 찾았는데요. 아이고, 저건 좀. 네, 지금 이 삼백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감이 이제 이상한 어느 사람 행동에 이거 봐. 있어서 그 욕구불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을 하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물어뜯고 당기는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보통 주인이 장난감 놀이나 이런 것을 주인 견주님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혼자 노는 것을 터득을 한 거죠. 삼백이가 유난히 쓰레기통 뒤지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준비해놓으면 되거든요. 쓰레기통은 어떤 거죠? 정보입니다, 정보. 얘들로 하여금 최고의 호기심을 발휘시킬 수 있는 모든 냄새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하게 되면 아주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친구들 중에 물어뜯고 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개들은 아니거든요. 이 행동이 버릇이 됐다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은 버릇 습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백이의 이런 습관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300일 이제 캔넬에다가 따로 구분을 사람 자는 공간, 강아지가 잠자는 공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이제 새 것으로 깔아주시고 새 거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는 선배가 여기는 네가 이거 하는 행동 하면 안 돼. 이게 장난감. 이걸 가지고 놀자. 뭐 장난감을 걔 선배가 갖고 놀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를 정해 주셔가지고 그걸 충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침대 시트와 이불을 새 곳으로 바꾼 뒤 이곳은 주인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근데 떨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선배 이거 너무 좋아했는데 새로 둘째, 왔다고. 개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잠을 자거나 주인이 집을 비우고 외출할 때는 개가 이 공간 안에만 있게 해야 하는데요. 혹시 좁은 공간에서 개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요? 캔넬이 좁아서 개가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생각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개들이 8시간 그곳에 있어도 캔넬이 적응이 되면 심리적 안정과 편안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출근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길어질 경우에는 캔넬과 화장실 공간을 연결을 해서 개들이 좋아하는 놀이 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을 넣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혼자 살면서 개를 키우는 애견인들은 오랜 시간 개를 혼자 두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클 때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반려견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나보다 질이 없어. 5분, 10분이라도 집에 들어와서 반려견과 마음을 다해 놀아주신다면 반려견 주인을 기다리는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300이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토토네 집에도 이웅종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토토가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을 시기예요. 시기별로 이갈이가 시작이 되지만 이갈이와 더불어 눈의 시각에 보이는 모든 시선은 다 놀이의 대상물이에요. 장난감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물 때는 순간적으로 놀래킨다든지 이런 기분 처음 느껴보는 거야, 토토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걔가 움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묶어서 저기 통제해 주는 것보다는 개들만의 공간, 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든지 이거를 하나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대로 토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난생 처음 자기만의 집이 생긴 토토. 토토는 새 공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은 사랑이네 집. 사랑이가 달라졌는지 검증해보기 위해 잠시 혼자 두기로 했습니다. 이거 기대되는데요?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두둥. 나갔네. 귀여워. 오늘도 역시 드레스룸으로 입성. 바로 가요. 문을 좀 닫아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데요. 소파 위에서 휴지 발견. 그지. 물어뜯나요? 어머, 어떻게 끔찍끔찍. 어허, 유혹을 이겨내고 그냥 지나칩니다. 수가 있나? 이번엔 모자 발견. 아, 모자는 못 이길 것 같은데. 며칠 전엔 모자 꼭지를 뜯어 껌처럼 씹어뱉던 사랑인데요. 과연 오늘은?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침대에 돌아가 자리를 잡는 사랑이. 어떤 말썽도 부리지 않고 얌전히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놀이는 주인과 하는 걸 완전히 알았나 봐요. 들어오면 또 이제 소파 바꾸셔도 한 건 되겠네요. 했겠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층 더 많이 이뻐해 줄 수 있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시간에서는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가구를 싹 다 지금 일단 버리는 것부터 지금 뭐 스티커하고 다 신청해놔가지고 싹 다 버릴 생각이고. 너무 기분 좋으신가 봐요. 버릴 수 있어서. 그리고 다시 찾은 300인의 집. 그 뒤로 300인은 어떤가요?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좀 자기가 그런 안정감이 생기니까 어지르지도 않고 얌전해졌어요, 확실히. 진짜? 정말 며칠 전에
바꾼 침대 시트와 이불이 깨끗하고 집안 어디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300이가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안 가도 될 정도가 자기 방에 들어가나 보다. 자기 공간에 안정감을 느꼈나 봐요. 수가 있나? 아, 보고도 믿기질 않아요. 300이는 자기 방에 없어서 화났던 거 같아요, 지금. 원룸이니까. 스스로 크레이트 안에 들어가며 확실히 자기의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모습. 이야, 정말 너무 착해졌다. 아, 좋은가 봐요, 진짜. 사람이나 개나 자기 집 생기니까 그리고 문 앞에 쓰레기통이 있지만 있어야 돼.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공간이에요. 더 이상 뒤지지 않습니다. 사춘기였네, 사춘기. 내 세상인 듯 올라가서 활개를 치던 침대에도 참했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요. 이제는 이 안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안에서 좀 어지르고 그래서 이제 좀 그 확 구분이 됐다는 느낌? 자기 공간은 그냥 이렇게 여름 와도 표정이 자기가 밝아지셔요, 이렇게 쉬고 경주님이. 저도 이제 집에 왔을 때 깨끗한 집을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안 받고 네 그러면서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요즘에 좀 되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말괄량이 토토의 집. 그 뒤로 토토는 얌전히 지내고 있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고 요즘은 열어놓고 다녀도 그렇게 말썽을 안 부리네요. 정말 토토가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관찰해 보겠습니다. 활발한 성격과 호기심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운전할 타이밍인데. 하지만 자기가 이내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간식을 먹으며 조용히 잠을 청하는 모습. 자기만의 공간. 정말 우리가 며칠 전에 만났던 그 토토가 맞나요? 같은 코토 같지가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라져서 감사해요. 혹시 반려견이 집안을 어지럽힙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희 애완견도 이제 자기 알았어. 집이 없었거든요. 제 침대에서 같이 막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 너무 어떡해. 빨리 알았더라면. 아, 어떡해요. 슬퍼요, 갑자기. 보고 싶다, 귀여워. 하늘로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정말. 그리고 지금 갑자기 막 떠오르는데 남편들이 요즘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저만의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 제 주위에 남자분들 다 그 얘기 많이 해요, 사실. 자기만의 공간 없죠, 정태호 씨? 저는 이거 들어갈 때 하나 사갖고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사람 좀 필요해야 돼. 자기는 자, 이렇게 어떤 고민이 있으시거나요? 네. 나만이 알고 있는 안정 상식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다기능 소화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의문의 사고 발생. 이유 없는 사고는 없고 사고의 흔적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원인. 명탐정 김진래 미녀탐정 K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가요, 오늘은? 설마. 정말 설마. 메소드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어서 와 미녀탐정 K. 이 목소리? 목소리 왜 이래? 만나기만 해 손꼽아 기다렸다고. 그래서 오늘 미션이 뭐지? 자 거울 속 영상을 잘 보라고. 밀가루 공장에서 그 원인을 알아내야 해. 내 사전에 미해결 사건은 없다. 미녀탐정 K. 베일에 쌓여있던 거울의 정체는? 나왔다. 혹시 당신이 뷰티 탐정? 그래 일단 거울 좀 보자고. 이상하게 아름다움도 놓칠 수 없는 뷰티 탐정 흥민이. 아니, 한씨. 너무 좋아요. 감기 걸렸어? 그런가 봐. 계속 우슬우슬하니 뻐근하네. 에이, 옷 따뜻하게 입고 몸조리 잘해야지. 안 그래도 따뜻하게 입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보자고. 사고 당일 추운 날씨로 감기 증상을 보였던 안씨.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이어갔는데 스트레칭을 하며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굉음과 함께 폭발 사고 발생. 심한 화상을 입고 사고 현장에서 즉사. 여기서 어떻게 불이 난 거지? 아니 근데 미자탐정 K 피부가 왜 이래? 밤샜어? 겨울이라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 야 정말 희대의 명연기. 아, 잠깐. 쉽지 않아요. 환기가 되지 않아 더욱 건조했던 사고 현장. 이번 화재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니 근데 미자탐정 K 화장이 잘 안 먹고 화장 좀 대충 해야겠어. 내가 미자탐정 K를 위해서 캐릭터가 화장품들 괜찮아요. 많이 준비했거든? 캐릭터 괜찮아요. 목소리가 가볍네요. 제발 집중 좀 해. 아 내 가루를 날리잖아. 내 가루를. 아 진짜 웃긴다. 뭘 발견했나요? 그래. 현장에 흩날렸던 밀가루들. 바로 밀폐된 공간에서 떠다니던 분진가루가 불꽃을 키웠던 것. 그렇다면 불꽃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미자탐정 K 왜? 뭔가 알아냈어? 그게 아니라 스타킹에 구멍이 났잖아. 아이, 난 또 뭐라고. 야, 비켜봐. 어쩔 수 없이 구멍난 스타킹을 벗는 지민. 그때 왜 그래? 아니 별거 아니야. 건조한 날씨와 피부, 밀폐된 공간, 그리고 밀가루? 작업하는 동안의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스트레칭.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 원인은 바로 이거. 과연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정전기를 일으키는 합성 섬유 오일류를 입었기 때문. 겨울철에 자주 입는 스웨터, 레깅스와 같은 합성 섬유는 신체와 마찰이 있을 시에 일반 의류보다 정전기를 더 발생시키는데요. 피해자가 작업을 할 때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많은 정전기가 발생했고 이 정전기가 금속 기계와 맞닿은 순간 스파크가 발생. 이때 주변에 떠다니던 밀가루가 스파크와 만나 큰 화재 폭발로 이어지게 된 것.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에선 유류 등 가연성 물질 때문에 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원인에 쉽게 노출되는 겨울철에는 대형 산업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 속 정전기 예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실내에선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실내 공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환기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춥다 보면 또 이제 환기를 안 시키거든요. 세 번째, 물을 틈틈이 마시고 수시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기술 탐정에 오늘 이유가 있었네요. 네 번째, 옷에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를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전기를 막는 신발이나 의복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실내 화재.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